그 색깔 강연을 알게 됐을 때부터 지금 며칠 전 투고한 저의 책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과 강연은 작년 하반기 정확히 2024년을 100일 정도 앞두고 이 100일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제 생각을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제 눈에 띄게 된 게 바로 100일 100문장 글쓰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100문장 사기 신청을 알게 된 순간 바로 고민 없이 신청을 하게 됐고요. 책과 강연 홈페이지를 탐색하면서 연구생 제도라는 것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연구생 제도 3단 신청도 바로 고민 없이 신청을 넣었고요. 이 상담은 단지 저에게 그 연구생 제도를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미 저는 이전에 종이책 출간을 하면서, 전자책 출간을 하면서 종이책도 출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생 제도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이미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았고 상담 후에도 큰 마음의 변화 없이 바로 연구생이 되었습니다. 제 전자책은 365일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성 전자책이었는데요. 이정훈 대표님과 기획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저를 계속 알아나갈수록 작가님을 체력으로만 보여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셨고, 제 삶을 계속 알아나가실수록 제 삶의 루틴 중에 마인드 관리하는 측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재정 관리도 좀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파고들면서 저를 알아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 마인드 관리, 재정 관리, 건강 관리, 커리어 개발, 꿈을 향한 도전까지 저의 삶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기로 책 방향 지피를 잡으면서 책을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획 방향이 정해지고 나자 저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고 2달 반 정도의 집필을 거쳐서 집필을 빠르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무엇을 해나감에 있어서 계획을 미리 기한까지 정해놓고 매일 아침 긍정 학원과 시각화를 진행하는데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올해 1월 31일까지 원고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고, 정확히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를 1월 31일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잠시만, 네. 아니요, 잠깐 끊기죠? 작가님께서 잠깐 나가셨나 봅니다. 잠깐 기다려주시죠. 지금 네네.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가 봐요. 제가 네.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잠깐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1월 31일에 정확히 집필을 마쳐야지 하고 생각했던 계획은 정말 현실이 되었고, 1월 31일에 마지막 페이지를 집필을 마치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원고를 읽으시자마자 이정훈 대표님께서는 근무하고 있던 저에게 바로 전화를 주시기 스러웠고, 코칭 날까지 기다릴 수 없으셨다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원고가 3월 25일 투고를 거쳐서 몇 군데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바로 어제도 추가 출판사의 연락을 받으면서 아직 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책과 강연에서 투고하기 전에 저의 원고에 가장 작가님 쪽에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어,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제 인생 투고 전에 바로 제목을 붙인 제 책 제목의 가제는 인생 역주행이라는 가제입니다. 저의 책은 끊임없이 인생을 성장시켜 나가는 저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기 계발서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어느 한 방면의 자기 관리가 아닌
5가지 영역의 균형을 이루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의 모든 그 책의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어 실용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읽고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에 더 집중했고, 그것을 개발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저는 진정한 성장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을 직면하고 개선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의 회원들은 보통은 잘하는 것을 잘하려고 할 텐데 신기하다는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이런 관점의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신기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신기한 건가? 왜 신기하지? 라는 생각만 가졌을 뿐이었어요. 예를 들어, 물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제게 물 공포증을 그대로 둘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딪히고 직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영을 등록해 그날부터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 강습을 다녔고, 결국 공포증 극복과 함께 물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집에는 모두 컴퓨터가 있었지만 저의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컴퓨터 수업 중에만 잠깐 만지게 되는 그 컴퓨터는 제게 너무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등을 다니는 친구들이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갈 시간이 되면 억지로 학원으로 향하는 친구들 대신에 저는 진짜 배우고 싶었고 학원에 제가 대신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컴퓨터 극복증을부터 극복하고자 가장 먼저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니 어김없이 또 자유가 찾아오더군요. 지금의 저는 주변 누구로부터도 강철 체력,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제가 운동을 잘하지도, 그렇게 체력이 강하지도, 운동을 잘하지도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저질 체력 때문에 사회생활 초반에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던 시절까지 겪곤 했었죠. 저는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 주말이면 온종일 요양하듯 이불과 한 몸이 되어야 했던 그 시기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고자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어느덧 15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운동을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강철 체력이 되어 하루 4시간만을 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어서 많은 경험들로 인해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간혹 만나시는 분들이 저에게 요즘도 운동해? 오늘도 운동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시는데 저는 이 질문이 요즘도 밥 먹어? 요즘도 밥 먹었어? 라는 질문과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끼곤 합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자꾸 책 속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였는데요. 인생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책을 써 나가기 시작하면서는 지금 현재 제 삶을 체계적으로 경영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지에 대한 책 내용만을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다룬 책 내용에서 다른
누군가의 내용이 끼어들게 될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최근 김은아 음, 코치님의 스펙 강연에서 에세이 글쓰기 스펙 강연에서 글쓰기는 낚시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낚시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뭔가가 어떤 게 걸려들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 삶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 시작점엔 엄마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선천적으로 어린 아이의 지능을 가진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엄마를 아이처럼 돌봐왔습니다. 매 순간 음, 엄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질문을 통해 엄마의 진짜 마음을 찾고자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에겐 저의 관점과 엄마의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저 속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엄마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였는지 저는 어린 시절 7살 정도 때부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곤 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꿈이었는데요. 자유롭게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려고 애쓰는 꿈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멀리 나갈 수도 없고, 혼자서 무언가를 제대로 해낼 수도 없었던 그런 자유가 없었던 엄마의 삶이 저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자유를 추구해 왔고, 성장을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제 삶의 모든 부분이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엄마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엄마 이름을 스스로 쓸 수 있게 알려주었고, 가까운 길은 스스로 찾아다닐 수 있도록 동네 길을 데리고 다니며 엄마에게 조금씩 자유를 안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마가 길을 잃어버려서 밤새 집에 찾아오지 못하는 날에는 밤새 두려움과 공포에 걱정감에 떨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는 매일 술만 드시다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세상에 남겨진 엄마를 돌봐야 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당장의 돈을 벌어야 마땅했던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그 현재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평지보다는 오르막길을 선택하며 극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시 미술을 잘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미대 대신에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바로 병원 취업이 가능했던 물리치료과를 선택해 방학 때는 가장 힘들지만 급여가 셌던 참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매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사로 11년간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한계를 느끼자 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조금 안정적인 길을 찾고자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시기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보건지 공무원 시험을 치열하게 준비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6년 전 공무원이 되자마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건지 공무원으로서 가장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2년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서 다시 생활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저는 또 한 번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때부터 진짜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도 저는 많은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더욱 더 자신을 알아나갔고, 제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한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매 순간 깨달아가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저의 가장 오랜 가치였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203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사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1년간 경매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2년간 경제 경영 서적을 탐독하며 시간이 되는 대로 서울 재테크 박람회 등을 다니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인사이트를 얻어나갔습니다. 그 여정 중에 제가 한 1단계 도전은 바로 한 달 30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며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반 한두 달은 부족하기도 했지만 이어 너무 익숙해졌고 꿈을 향한 열정이 강해질수록 돈을 소비할 시간과 필요성은 더욱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책을 사고 강의를 듣는 자기계발적인 소비 외에 불필요한 소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도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도 저의 소비 습관은 쇼핑과 같이 단순 소비성 지출보다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과 같은 경험형 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 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나의 욕구와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틈나는 대로 자주 여행도 다녔고,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학원, 각종 운동 등을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여정에 들어선 이후에 책이나 자기계발 강의 등으로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옮겨지면서 이전과 같이 매주 여행을 다닌다거나 각종 취미에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긴축재정 생활이 저에겐 크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본으로 조금씩 투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두 번째 단계로 월급의 부수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형 블로그 운영, 전자책 제작, 운동 및 식단, 온라인 코칭, 무인 편의점 운영 등 제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한 경제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저의 경제적 여정 중에 투자로 1,000만 원의 돈을 벌었을 때보다 제가 몇 개월을 고생해서 제작한 제 속에서 나온 작품인 전자책으로 단 2만 원이라는 작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더 크게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어떨 때 더 행복한 사람인지 저에 대해 더욱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의 방향성을 또 한번 찾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 이 길을 선택하면서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어린 시절 꿈이었던 화가가 되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런 영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화가가 되는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긍정과 희망을 그리고 표현하는 화가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마치 잠재의식이 보낸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영감이 떠오르자 저는 기분 좋은 두근거림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저와 얘기하고 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면 본인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말이죠. 주변에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함께 힘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 하고요. 긍정과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저를 알아나가고 하나하나 저의 방향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여의 과정에서 제가 구체화시킨 꿈은 이렇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저의 꿈을 진심을 다해 쓰고 읽습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듯 마음속으로 깊이 상상하면서 말이죠. 나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꿈꽃이 강연가이자 세상의 모든 긍정과 희망을 그리고 표현하는 화가이자 자기계발, 부자, 성공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나만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를 구축하여 전국적,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성공한 CEO이다. 2030년 나는 제주도 오션뷰가 보이는 8층짜리 건물을 소유했다. 그 건물은 단순히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내 철학과 꿈이 녹아있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졌다. 1층에는 건강 디저트 전문점, 2층에는 카페가 자리 잡고 3층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4, 5, 6층은 서점으로 꾸며지되 4층은 북카페 겸 서점, 5층은 전시 공간을 겸한 서점, 6층은 강연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가 주기적으로 서점에 온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다. 7층은 어린이 경제교실을, 8층은 운동센터를 운영하며 건물 전체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창조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제주도 본점을 시작으로 2호점, 3호점 전국적으로 무한히 확장하며 나의 비전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이 공간에서 시작된 나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저는 꿈을 이렇게 구체화시켜 매 순간 이를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을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책에는 어떤 가치로 인해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갔는지 새벽 기상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하루 4시간만을 자면서 매 순간을 저의 방향성에 집중하며 다방면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203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2년 전부터 해나가고 있는데요. 매일 명언을 통해 마인드를 강화하고 긍정학원과 시각화로 의지를 더욱 불태우며 책과 자기계발 등 강의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철저히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위해 전략하고 월급의 부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까지 매일을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성급한 퇴사는 위험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맞이하는 2030년은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2030년은 단지 제 꿈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제 꿈의 진짜 시작입니다. 제 책은 힘든 순간에도 제가 놓지 않고 꾸준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던 이야기들, 체력을 만들어 나갔던 이야기들,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나갔던 이야기들, 다양한 저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뿐 아니라 실질적 전략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며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과정을 힘들다고 여기기보다는 즐기면서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인생의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저는 삶을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또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해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더딜지라도 지금이라도 저의 꿈을 찾아 이뤄 나간다면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꿈이 있는 저는 지금 매 순간 너무 바쁘지만 이미 이룬 것 같은 그 선명한 꿈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꿈이 있기에 더욱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2년 전 처음 경제적 여정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런 세계가 있었는 줄 알았다면 사회생활 초반부터 이렇게 전략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다면 더 경제적 기반을 일찍 이루고 지금쯤 꿈을 이미 이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스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정 이전에도 저는 수많은 경험을 풍부하게 해왔고 그 경험들 덕분에 저는 매 순간 행복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더욱 꿈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은 존재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벽할 날을 기다릴 필요도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꿈의 여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명언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누구라도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면 말이다. 노력하는 일 역시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 이상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이 감사합니다. 처음이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그죠? 이 진정성에서 느껴지는 이 어마어마한 감동. 그 제가 왜 이은경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지 좀 이해되시죠? 저는 이 감동을 몽골을 집필하는 내내 느꼈거든요. 내내 느껴서,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늘 드릴 때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실체로라는 얘기를 하면 늘 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물론 출발이 좀 많이 불리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그래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됐던 그런 긴 어떻게 청춘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삶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 중에 이분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누락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도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다라 차트를 쓸 때, 다이어리를 쓸 때 이거는 시간을 내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은경 작가님은 굉장히 먼 시각을 이미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보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만 심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제가 이 책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책에 대한 출간에 대한 욕심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책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은경 작가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이분의 노하우를 나에게 접목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작가님이 보면은 이렇게 그게 보이죠? 끊임없이 뭘 하나요? 끊임없이 내면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면의 성찰을 한 결과로 계속 뭐냐면 거기에 대한 아까 박한희 작가님 했던 것처럼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 정의와 해결 방안이라는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찰이 그거예요.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스스로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실천.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자잘하지만 다양한 자기 경험을 만들어내죠. 자기 경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뭘 얻게 되냐면은, 아, 요게 되네? 내가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자신감이 키워지죠. 자신감이라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갈 때, 그때 조금씩 넓어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존감입니다. 나 스스로를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데,
이은경 작가님께서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출판사에서 여러 출판사도 연락이 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뭐 출간 계약은 확실한 부분이고 또 책이 나왔을 때 어 무명이지만 무명이지만 반드시 저는 이 책은 스테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명이지만 반드시 이분은 유명해질 거라 잘 받으세요. 잘 받으시고 기대를 좀 해주시면 반드시 뭘 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뭘 할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은경 작가님의 앞으로에 대해 1년, 2년 후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책과 강연에서 저는 뭐 이은경 작가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렇게 잠재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능성을 열고 함께 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무한한 기쁨과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까지 너무 좋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블로그, 수경 매니저님 블로그에도 오늘 강연 내용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많은 분들 피드백, 저기 댓글 달아 볼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녹화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